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지난해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죠. 모든 노동자는 항목별 임금이 구체적으로 적힌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부터 최저임금까지 노동 환경의 기초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모든 업체는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라. 이게 실제로 법제화됐는데 시행 1년이 됐잖아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아쉽게도 제도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총 6,831건에 달했는데요. 특히 근로감독이 많았던 9월에만 총 2,000곳이 넘는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300여 곳은 아직 문제를 시정 중입니다. 시정 지시를 했는데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13곳이었는데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에는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고용부는 노동자 1인당 30만 원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비하네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는 위반 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과태료 부과 사업장만 따져보면요. 5인 미만 사업장이 8곳, 5인에서 49인 사업장이 5곳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법 위반 건수도 많고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관련 제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임금 명세서 처음 도입됐을 때 작은 사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처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임금 명세서 도입 당시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정 기한과 시정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 명세서가 특정 서식에 딱 맞춰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본 필요한 내용들만 포함된다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줘도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정 기한도 주고 기회도 줬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 1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다. 이건 뭐 지킬 의도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최초 적발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사실 과태료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업주들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게요. 임금 명세서 의무화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만큼 반복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건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사실 또 하나 이 노동자들에게 보호될 수 있는 이 테두리가 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이걸 꼭 써야 하잖아요. 이걸 아직도 쓰지 않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내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 말까지 3차례 현장 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요. 소규모 영세 사업체 약 64%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절실한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사실상 갑질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근간이 되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들이 부수적으로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쓰는 방법,
또 한 장씩 나누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열정페이로 포장된 불법 노동의 피해를 보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습니다. 네, 이 사회초년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대처하는 법도 직접 알아야겠지만요. 무엇보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갑질 일터가 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부터 서면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뿐 아니라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위반 사례가 몰려있는 10인 이상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더 집중적인 지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7,413곳이 현장 지도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자리 지원할 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고용 조건과 근무 형태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원하죠. 그래서 정규직이라서 지원했는데 막상 면접까지 통과하고 나서 받아든 서류에 계약직이라고 써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 너무 황당하고 화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고용하겠다라고 내건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른 건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광고와 다른 고용적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이 적용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채용절차법상 거짓 채용 광고 신고는 꾸준히 늘었고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도 매년 수백 건입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한 자리라도 채용을 빨리 해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구직자들의 마음을 악용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채용 불이익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참 이런 신고 사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네, 막상 업체에서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구직자로서는 을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직업안정법은 노동 조건이 현저히 달라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 탓에 적용이 어렵고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는 각각 한 해 10건 미만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면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들 역시 법을 재정비해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또 직업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직자 울리는 거짓 구인 광고를 뿌리 뽑으려면 당장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예방. 우리가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기본 제도인데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